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능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달달이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 문법 시간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오늘은 문장의 호응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우와, 너 진짜 호응 잘해준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야?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웃어주면서 우리가 리액션을 잘해줄 때 하는 말이죠. 즉, 맞장구를 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에도 이런 호응이 있어요. 바로 어떤 두 대상이 서로 호응이 되느냐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출발!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좋은 문장 먼저 필사해 볼게요. 칭찬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자, 여기서 우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성분만 좀 골라볼게요. 칭찬은 이게 주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런 부속 성분들 꾸며주는 애들이 있고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서술어가 나오네요. 칭찬은 선물이다. 자, 또 가볼게요. 칭찬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 자, 여기서 주어는 어디 있어요? 주어는 생략돼 있습니다. 우리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칭찬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목적어지. 만들자 서술어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가 서로 잘 어울려야 좋은 맥락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바로 호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만 더 볼게요. 진심 없는 칭찬은 오히려 상처만 된다. 자, 여기서 칭찬은 된다. 자, 이게 주어, 서술어. 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건네자. 자, 칭찬을 목적어, 건네자 서술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가 이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 들어가 볼 내용인 호응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호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서술어죠. 자, 따라서 문장에서는요, 주어에 맞는 풀이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나무의 꽃이, 꽃, 이게 주어잖아. 꽃이 열린다는 좀 이상해요. 보통은 과일이, 열매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 꽃이에 맞는 서술어를 고르려면요, 나무의 꽃이 핀다. 이렇게 돼야겠어요. 자, 앞에 나오는 건 부속성분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주어, 서술어 세트가 잘 맞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장을 보다 보면 주어가 여러 개일 때가 있어요. 자, 볼게요. 산속에서 늑대와 산새가, 자, 늑대도 주어, 산새도 주어. 그쵸? 지저긴다. 이건 서술어잖아. 자, 산새가 지저귀는 건 가능해. 근데 늑대가 짹짹짹짹 지저귀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늑대가 울고 산새가 지저긴다. 이렇게 각각의 주어에 맞는 서술어를 찾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글을 쓸 때 필요한 주어 또는 서술어가 생략돼 버리면 문장이 어색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동생보다 키와 몸무게가 클 수는 없어. 키는 큰 거고 몸무게는 더 무거운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뭉뚱그려서 서술어를 써버리면 안 됩니다. 자, 정확한 문장이 되려면 주어와 서술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맞아요. 호응을 이루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요,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할 수도 있어요. 자, 목적어는요, 을을이 붙는 애들이죠. 이 붙어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의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따라서 얘네도 호응이 잘 돼야 되는데요. 자, 아빠가 춤을, 자, 을을이 붙었으니까 얘가 목적어인데 춤을 부를 수는 없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거죠. 바로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목적어도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게 주어인데 김밥도 목적어, 물도 목적어입니다. 김밥을 마시고 물을 마시는 건데 물을 마시는 건 가능하지만 김밥을 마시긴 힘들어요. 그쵸? 그러면 김밥을 먹고 물을 마셨다. 이렇게 각각 어울리는 서술어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목적어가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산책, 텔레비전을 같이 보는 걸로 또 뭉뚱그려 버리면 안 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철수가 영화와 책을 읽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보는 거고요.
책은 읽는 거죠. 그럼 지금 서술어 하나가 빠진 겁니다. 자, 그럼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않는다기 때문에 않는 건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적어 그리고 주어랑 어떻게 서술어가 연결되는지를 봤는데 바로 문제로 복습해 볼게요. 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문장의 호응이 자연스럽게 미줄친 부분을 알맞게 고쳐 봐야 됩니다. 자, 나의 취미는 노래를 부른다. 자, 여기서 취미는 주어고요. 노래를 목적어입니다. 부른다 서술어인데요. 자, 취미는 부른다. 이게 이상합니다. 그쵸? 취미는 부르는 것이다. 취미는 부르기이다. 이런 식으로 끝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른다는요, 우리 부르는 것이다. 노래를 부르기이다 정도로 고쳤을 수 있겠어요. 반면에 노래를 부른다라고 목적어와 서술어는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2번, 지율이는 새로 산 양말을 입었다. 지율이는 주어, 양말을 목적어, 입었다 서술어인데요. 지율이는 입었다는 안 이상해요. 주어 서술어는 호응이 되는데 양말을 입었다? 우리는 양말을 입는다고 하지 않아요. 양말이나 신발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신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말을 입었다가 아니라 신었다.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겠어요. 자, 문장의 호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서술어를 써줘야 되는데요. 자, 이 음식은 영양과 맛이 좋대요. 자, 그럼 이걸 끊어보면 영양이 좋고 맛이 좋은 건데요. 맛이 좋을 수는 있지. 근데 영양이 좋다가 조금 이상해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주어가 2개면 서술어도 그에 맞는 걸 써줘야 됩니다. 자, 이 음식은 영양이 풍부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맛이 좋습니다. 귀찮더라도 각각 어울리는 서술어 써주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과 바람이 불었다. 눈과 바람이 불 수는 없어요.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이 정도로 끊어주면 되겠죠. 5번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짧은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 먼저 볼게요. 기억에서 주어를 찾고 문장의 호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고쳐 써봤으면 좋겠대. 자, 그럼 주어 찾은 다음에 고쳐 쓰는 것까지 해볼게요. 기억 봅시다. 자, 강진 청자축제가 열렸어요.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청자 물레체험, 힐링 불멍 캠프, 야외 조격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에 관한 다양한 전시가 주어네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다양한 전시가 준비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니은을 또 봐야 되는데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니은을 고쳐 써볼게요. 이번엔 목적어 살펴봐야 됩니다. 자, 민물새우로 만든 토화젓도 만날 수 있는데 시식 코너에서는 토화젓을 이거 목적어 찾았다. 그쵸? 토화젓을 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젓갈 냄새가 이제 맡을 수는 있지. 근데 토화젓을 우리가 맡겠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토화젓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고쳐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를 잘 맞춰 써줘야 우리가 듣는 사람도 잘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했고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